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우는 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지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이 작은 방에서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가게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듭니다. 어제 끓여놓은 사골 국물, 냉장고에 보관해둔 순대와 내장. 이 모든 게 제 인생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듭니다. 이 국자 참 낡았습니다. 40년 전 처음 가게 시작할 때 샀던 건데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합니다. 며느리는 이걸 보고 어머님, 새 걸로 바꾸세요 라고 했지만 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국자에는 제 세월이 담겨 있으니까요.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며 곧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랄까요? 진수가 어렸을 때 이 국물로 얼마나 밥을 말아줬는지 몰라.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이 가게 덕분이었는데. 아침 7시 가게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나요? 국물 맛 좋네. 그럼요. 제가 새벽부터 끓인 거예요.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 그릇을 치웁니다. 이게 제 보람입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 진수와 며느리 수진이 가게에 들어섭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입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제 낡은 앞치마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왔어요. 순댓국 주세요. 그래, 앉아. 금방 가져다 줄게.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순댓국을 감습니다. 순대도 많이 넣고 국물도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 그릇을 놓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둘이 오고. 아들이 며느리를 힐끗 쳐다봅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동안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그래서 말인데요. 이 가게 좀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은 SNS 맛집이 대세잖아요. 인테리어만 바꿔도 손님 훨씬 많이 올 거예요. 제 손이 멈춥니다. 리모델링이라니? 리모델링? 이 가게가 뭐가 불편한데? 불편한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젊은 손님들은 이런 옛날 식당 안 와요. 깔끔하고 세련되게 바꿔야 장사가 되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거듭니다. 어머니, 수진님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 하고 저희가 가게 운영할게요. 너희가 운영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40년을 피땀 흘려 지켜온 곳입니다. 남편이 사업 망하고 술만 마실 때 제가 혼자 새벽 시장 가서 순대 만드는 법 배워서 시작한 가게입니다. 진수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다 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할만해. 리모델링 같은 거 안 해도 돼. 며느리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위해서라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 며느리와 아들이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쥔 낡은 국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가게를 뺏으려는 건가? 내가 평생 지킨 이 가게를? 며칠 뒤 예고도 없이 낯선 남자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태블릿을 든 사람들. 인테리어 업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들과 함께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님, 인테리어 업체분들이세요. 한번 가게 좀 들러보신대요. 뭐? 내가 언제 리모델링 한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업체 사람들에게 가게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여기 벽은 다 허물고요.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컨셉트로 가려고요. 저기 낡은 테이블이랑 의자는 다 버리고 모던한 가구로 바꾸고. 낡은 테이블이란? 이 테이블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받았는데. 저는 국물 끓이던 손을 멈추고 다가갑니다. 수진 씨, 이건 좀 심하잖아.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며느리가 돌아보며 짧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어머님, 요즘 손님들은 이런 낡은 가게 안 와요. SNS에 사진 찍어 올릴 만한 곳을 찾는다고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낡았다고? 이 가게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가게는 낡은 게 아닙니다. 세월이 쌓인 겁니다. 40년의 역사가 담긴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기 완전히 뜯어내야겠네요. 오래돼서 곰팡이 핀 데도 있고. 곰팡이는 무슨, 내가 매일 닦는데.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업체 사람과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고 저는 그저 방해꾼처럼 옆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가게인데. 그때 아들 진수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가갑니다. 진수야, 총 봐. 네 와이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목을 막아옵니다. 나는 아직 할만하다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국 끓이고 손님 받는 게 힘들지 않아. 이 가게가 내 전부야.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옛날 식당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시고 저희가 가게 운영할게요. 집에서 쉬라고?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집에서 늙어가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라는 거야? 며느리가 다가와 제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어머님, 이제 손주들이나 봐주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가게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 하시면 안 되죠. 손주들이나 보라고? 저는 손주 보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40년을 이 가게를 지켜온 사장입니다. 난 싫어. 이 가게는 내가 만든 거야. 네 남편 대학 보낸 것도 결혼시킨 것도 다 이 가게 덕분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나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이 있어요. 어머님이 고생하신 건 알지만 이제는 저희가 할 차례예요. 은혜를 갚으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며느리가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서며 말합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죠? 네, 그럼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나간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 서서 끓고 있는 국물을 바라봅니다. 이게 내가 40년을 바친 대가인가? 손에 쥔 국자가 떨립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참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가슴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받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은 여느 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가게 생각뿐이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제 가게를 품평하던 장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월요일부터 공사라고 했지. 그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새벽 4시, 습관처럼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불을 밀어내고 일어납니다. 가게로 가야 합니다. 아직은 제 가게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봐온 풍경입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메뉴판, 주방의 큰 솥, 모든 게 익숙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진수가 숙제하던 게 어제 같은데 저는 한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진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여기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김밥이라도 말아서 먹였고 시험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수가 엄마 고맙다고 했는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가게 오픈 첫날 찍은 사진입니다. 젊은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서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듭니다. 이 낡은 국자, 40년 동안 제 손을 떠난 적이 없는 국자입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질반질하고 가장자리가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걸 보고 낡았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고 솥 안에 물이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 불꽃을 바라봅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4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잔뜩 남기고 남편은 술에 빠져버렸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진수는 무서워서 떨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방 한구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내가 결심했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지만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가 순대 파는 아주머니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순대를 만드는지, 어떻게 국물을 끓이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순대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시장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팔자가 기구하네. 따라와. 그렇게 저는 순대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부르트고 발이 퉁퉁 부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가게를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는 골목이었고 간판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국물을 끓이고 순대를 삶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뭐라고 했더라? 사장님, 이 국물 맛 좋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진수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가게 지키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게에 와서 술 취한 채로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래도 진수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진수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수는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모든 게 제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무겁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가게를 빼앗길 순 없어.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옥신거리지만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내가 지킬 거야. 끝까지. 그날 저는 가게 안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테이블 하나하나, 의자, 벽의 메뉴판, 주방의 솥, 그리고 제 손때 묻은 국자까지. 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런 거였나?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옵니다. 제 손자, 대학원에 다니는 25살 청년입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할머니, 웬일이니? 주말인데 학교 안 가고? 민준이가 제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할머니, 엄마가 가게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어요. 진짜예요.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민준이 앞에 앉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할머니가 뭐라 할 수 있겠니? 민준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할머니가 동의하신 거예요? 동의? 할머니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다 정해졌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 손이 따뜻합니다. 할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 가게는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온 곳이잖아요. 이 아이는 알고 있구나. 눈물이 차오릅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이 손자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너라도 알아주니 고맙구나. 민준이가 주방을 돌아봅니다. 큰 솥, 낡은 국자,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 모든 게 할머니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할머니가 국밥 말아주시던 거. 학교 끝나면 맨날 여기 와서 숙제하고 할머니 순대 먹고.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민준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수진이는 늘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있었죠. 가게에서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때로는 손잡고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용돈도 몰래 쥐어주셨잖아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대학 입학금도 할머니가 보태주신 거 알아요. 아빠가 술 취해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봅니다. 그건 네 아빠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할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전 너무 화가 나요. 민준이가 주먹을 쥡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 편이구나. 그날 저녁 진수네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모델링 일정을 최종 확정하자고요. 거실에는 진수, 수진, 그리고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 받는 사람처럼요. 수진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칩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인테리어 계약서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달? 그럼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해? 문 닫아야죠. 어차피 공사하는데 장사 못 하잖아요.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하고? 민준이가 벌떡 일어섭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 차갑게 민준이를 쳐다봅니다.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라고요? 할머니는 어른 아니세요? 할머니 의견은 왜 안 물어보는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말립니다. 민준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넌 학교나 신경 써. 아빠도 똑같네요. 할머니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되는 할머니로 보는 거예요? 수진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박민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가게 40년 동안 지켜온 거 알아요? 할머니가 아빠 대학 보내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린 거 다 이 가게 덕분이라는 거 알아요?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서 평생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이 있다고.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할머니를 존중하라는 거죠. 할머니 의견도 안 듣고 멋대로 가게 뺏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진수가 일어나 민준이 어깨를 잡습니다. 그만해, 민준아. 네가 이러면 안 돼. 왜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아빠는 할머니가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모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민준이가 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고맙지만 네가 미움받을까 봐 걱정이구나. 수진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민준아, 네가 할머니 편들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할머니 가게 차려드려.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엄마는 정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민준아, 됐어. 그만해.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까지 힘들어할 필요 없어.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줍니다.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진수와 수진을 바라봅니다. 알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제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 가게를 내주지 않을 거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순대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오전 10시 진수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공사 인부들이 따라왔습니다. 수진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머님, 왜 가게 여셨어요? 오늘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있어. 단골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에휴,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며 공사 인부들에게 손짓합니다. 인부들이 들어오려 하자 저는 그들 앞을 막아섭니다. 아직 장사 시간이야. 공사는 문 닫고 나서 해. 진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 인부들도 일정이 있어요. 오늘 시작 안 하면 공사 일정이 다 밀려요. 그건 너희 일이고 나는 내 장사를 할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서류를 펼쳐 테이블에 놓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가게 사업자 등록증. 그런데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가게 명의를 진수 이름으로 바꿨어요. 법적으로 이제 이 가게는 진수 거예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귀가 웅웅거립니다. 뭐라고? 명의를? 내 허락도 없이? 진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물려받을 거라고? 내가 언제 물려준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고 말합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사업자 명의 관리도 힘드시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들 명의로 바꿔드린 거예요. 어머님 편하시라고요. 편하라고? 이게 날 편하게 해주려는 거야?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쥐지도 못합니다. 이 가게는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거야. 네 아빠가 술 처먹고 난동 부릴 때 내가 혼자 새벽 시장에서 순대 배워서 시작한 거라고.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너 대학 보낸 것도 결혼시킨 것도 다 이 가게 돈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의를 바꿨다고? 수진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가족 간 증여로 처리했고 세금도 다 냈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쉬라고? 나한테서 가게를 빼앗고 쉬라고? 제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참으려 애씁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옵니다. 그는 심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명의를 바꿨다고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가족 일이니까 넌 빠져. 가족 일이라고요? 할머니도 가족 아니에요? 민준이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이건 증여 서류네요. 할머니 도장에 찍혀 있는데 할머니 이거 찍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도장 찍은 적 없어.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서류 몇 장 보여드리고 도장 받았잖아요. 그게... 뭐? 그게 이런 서류였어?
너 나한테 그냥 가게 서류 정리한다고만 했잖아.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진이 대신 나섭니다. 어머님, 뭐가 됐든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가게는 진수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라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갑니다. 엄마, 이건 사기예요. 할머님을 속인 거잖아요. 사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는 정당하게 서류 받았어. 할머니가 도장 찍으셨고, 할머니가 내용도 모르고 찍으신 거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됐어, 민준아. 이제 됐어. 할머니,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갑니다. 국자를 집어듭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국자, 손잡이가 따뜻합니다. 이게 끝인가? 뒤에서 진수와 수진이 공사인부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저는 고개를 쳤습니다. 됐어. 할머니는 이미 쳤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국자 위로 또 떨어집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였어. 공사인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치우고 벽을 두드리며 어디를 부술지 상의합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가게가 제 눈앞에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벽은 다 부수고 여기 주방도 완전히 뜯어내야겠네요. 인부 한 명이 제 주방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제가 매일 국을 끓이던 그곳, 순대를 삶던 그 솥,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직 장사 중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인부들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수진을 쳐다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시작하세요. 뭐? 너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수가 제 팔을 잡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뛰어갑니다. 큰 솥 앞에 서서 팔을 벌려 막아섭니다. 이건 못 치워. 절대 안 돼. 인부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다가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비켜주세요. 인부들도 일정이 있어요. 싫어. 난 여기서 안 나가.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법적으로 이 가게는 이미 진수 거예요. 어머님이 여기서 버티신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 이건 내 인생이야. 제 목소리가 우르르 변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40년을 내가 여기서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아파도 힘들어도 이 가게 지키려고. 진수가 눈을 붉힙니다. 어머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니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이제 좀 쉬세요. 쉬라고? 내가 쉬면 뭐 하며 살아? 이 가게가 내 전부인데. 민준이가 달려와 제 옆에 섭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할머니한테서 가게를 빼앗으면 안 돼요. 수진이 날카롭게 민준을 쳐다봅니다. 너 진짜 엄마 말 안 듣고 싶어? 당장 집에 가! 싫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진수가 민준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민준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민준이 아버지의 손에 뿌리칩니다. 아빠는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요? 할머니가 아빠 낳고 키우신 거 잊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수진이 인부들에게 손짓합니다. 어머님 모시고 나가세요. 일 시작해야 해요. 인부 2명이 저를 부축하려 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솥을 붙잡습니다. 안 돼! 놔! 여기서 못 나가! 할머니! 민준이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저를 억지로 떼어냅니다. 저는 발버둥 칩니다. 손을 뻗어 국자를 잡으려 합니다. 40년 동안 쓰던 그 국자. 하지만 손이 닿지 않습니다. 국자! 내 국자! 인부들이 저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가게 안에서 수진이 서류를 들고 인부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달려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민준이가 저를 붙잡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끝인가?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바래다 주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손에 펼쳐봅니다. 40년간 국자를 쥐고 살았던 이 손,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흐느끼다가 울부짖다가 다시 조용해지기를 반복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준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새벽 4시. 평소라면 일어나서 가게로 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가게. 내 가게. 저는 소파에 몸을 눕힙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었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현기증이 몰려옵니다. 눈앞이 핑 돕니다. 이게... 저는 손을 뻗어 핸드폰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서 쓰러집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의식이 흐려집니다. 어둠이 저를 삼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습니다. 민준이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억지로 엽니다. 그리고 그는 봅니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할머니! 민준이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병원, 응급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입니다. 낯선 천장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옆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민준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쓰러져 계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진수와 수진이 들어옵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수진은 어딘가 불편한 표정입니다. 어머니, 진수가 다가오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보기 싫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과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가족들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뗍니다. 할머니가 40년 지켜온 가게를 빼앗겼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가게를 빼앗기셨다고요? 네, 가족들이 할머니 몰래 명의를 바꾸고 강제로 가게를 리모델링 하려고 해서. 진수가 급히 민준을 말립니다. 민준아,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환자분께 이런 정신적 충격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좀 더 배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응급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한참 뒤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합니다.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말립니다. 할머니 안 돼요. 누워 계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을 뿌리치고 진수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희는 그저 가게를 빼앗고 싶었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 허락도 없이 명의를 바꾸고 내가 보는 앞에서 가게를 부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네 아빠가 사업 망하고 술만 마실 때 내가 혼자 새벽 시장에 가서 순대 만드는 법 배웠어. 진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 급식비 내려고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알아? 어머니, 중학교 때는 네가 수학학원 가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 돈 엎어서 밤늦게까지 배달까지 했어. 손님들 주문받아서 순댓국 싸들고 골목골목 다녔어. 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대학 갈 때는 어땠는지 알아? 등록금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저는 손가락으로 진수를 가리킵니다. 내가 은행 대출 받았어. 이자 갚으려고 10년을 허리 펴지 못하고 살았어. 민준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빠, 그것도 몰랐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봅니다. 결혼할 때는 또 어땠는지 알아? 네 결혼자금 3,000만 원, 그것도 내가 댔어. 네 와이프 예단 살 돈도 없어서 내가 줬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진수한테 안 들었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수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어. 네가 산후조리원 간다고 했을 때 비용 반을 내가 댔어. 네가 편하게 쉬라고.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엄마, 그것도 할머니가?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어.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날 어떻게 대했어? 진수가 울먹입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40년을 바친 내 가게를 빼앗고 날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고 그러고 용서를 바라? 저는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민준이가 부축하려 하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섭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야? 가게 명의를 몰래 바꾸고 내 허락도 없이 공사 시작하고 날 인부들이 끌어내게 만들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평생 한 일들을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는 날 짐으로만 봤어. 쉬라고만 했어.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응급실이 조용해집니다. 진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민준을 봅니다. 그리고 진수와 수진을 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가족이고 싶지 않아. 진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한 게 가족이 할 짓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이미 다 부서졌어. 저는 응급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따라옵니다. 저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준아, 너만은 할머니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는 응급실을 나갑니다. 뒤에서 진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와 수진이 공사를 중단하고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저는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켜 가게로 향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는 뻐근하지만 저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반쯤 부서졌던 벽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가게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듭니다. 40년을 함께한 낡은 국자. 손잡이가 여전히 따뜻합니다. 가스불을 켜고 솥에 물을 붓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글보글 익숙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립니다. 나는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립니다. 진수입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국을 끓입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순댓국 하나 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릇에 순댓국을 담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담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담을 뿐입니다. 탁! 그릇을 진수 앞에 놓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국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일어나 나갑니다. 그릇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점심때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가방을 들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냉랭하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용서를 바래요? 나를 낡은 사람 취급하고 내 가게를 빼앗으려 하고 날 집에서 쉬기만 하는 할머니로 만들려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고? 너무 늦었어.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가세요. 보기 싫으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저는 차갑게 웃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죠.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죠.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게 가족이 할 짓이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갑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손자입니다. 할머니! 저는 민준에게만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왔구나, 민준아. 민준이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저는 정성껏 순댓국을 담아줍니다. 평소처럼 순대도 많이 넣고 국물도 넉넉하게. 민준이가 한 숟가락 떠먹고 말합니다. 할머니, 역시 할머니 순댓국이 태거예요. 그래, 네가 좋아하니 할머니가 기쁘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계속 찾아오던데 할머니는 언제쯤? 저는 민준의 말을 끊습니다. 용서 안 해. 절대로.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할머니, 그래도... 민준아, 넌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평생을 바쳤는데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볼 때마다 화가 나.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 민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너무 미워하시면 할머니 마음만 아프잖아요.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진짜 마음이야. 명절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밥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진순의 가족이 찾아왔지만 저는 차가운 인사만 했습니다. 어머니, 세배 드리러 왔어요. 진수와 수진이 절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왔어. 이제 가봐요. 어머니, 함께 밥이라도. 됐어요. 밥은 혼자 먹을 거니까.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명절인데 그래도 같이. 민준아, 넌 따로 와. 너는 할머니가 밥 해줄게. 진수와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등이 축 처진 진수, 고개를 숙인 수진.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오지 않아. 밤이 되어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국자가 쥐어져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국자.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 걸까? 가게는 지켰습니다. 명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남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배신감, 원망, 그리고 끝없는 분노뿐입니다. 저는 국자를 꽉 쥡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었어.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가게 앞을 덮어갑니다. 저는 홀로 앉아 그 눈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혼자야. 영원히. 가게 안은 조용합니다. 오직 국물 끓는 소리만이 저의 외로움을 채워줄 뿐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우는 겁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지만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이 작은 방에서 매일 아침 똑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가게로 향하는 골목길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듭니다. 어제 끓여놓은 사골국물, 냉장고에 보관해둔 순대와 내장. 이 모든 게 제 인생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듭니다. 이 국자 참 낡았습니다. 40년 전 처음 가게 시작할 때 샀던 건데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합니다. 며느리는 이걸 보고 어머님 새 걸로 바꾸세요 라고 했지만 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국자에는 제 세월이 담겨 있으니까요.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물을 붓습니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며 곧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웁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도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랄까요? 진수가 어렸을 때 이 국물로 얼마나 밥을 말아줬는지 몰라.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이 가게 덕분이었는데. 아침 7시 가게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나요? 국물 맛 좋네. 그럼요. 제가 새벽부터 끓인 거예요.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 그릇을 치웁니다. 이게 제 보람입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 진수와 며느리 수진이 가게에 들어섭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입니다. 며느리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제 낡은 앞치마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왔어요. 순댓국 주세요. 그래, 앉아. 금방 가져다 줄게.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순댓국을 감습니다. 순대도 많이 넣고 국물도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 그릇을 놓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니? 갑자기 둘이 오고. 아들이 며느리를 힐끗 쳐다봅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동안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그래서 말인데요. 이 가게 좀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은 SNS 맛집이 대세잖아요. 인테리어만 바꿔도 손님 훨씬 많이 올 거예요. 제 손이 멈춥니다. 리모델링이라니? 리모델링?
이 가게가 뭐가 불편한데? 불편한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젊은 손님들은 이런 옛날 식당 안 와요. 깔끔하고 세련되게 바꿔야 장사가 되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거듭니다. 어머니, 수진님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 하고 저희가 가게 운영할게요. 너희가 운영한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40년을 피땀 흘려 지켜온 곳입니다. 남편이 사업 망하고 술만 마실 때 제가 혼자 새벽 시장 가서 순대 만드는 법 배워서 시작한 가게입니다. 진수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다 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아직 할만해. 리모델링 같은 거 안 해도 돼. 며느리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위해서라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 며느리와 아들이 가게를 나간 뒤 저는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쥔 낡은 국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가게를 뺏으려는 건가? 내가 평생 지킨 이 가게를? 며칠 뒤 예고도 없이 낯선 남자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태블릿을 든 사람들. 인테리어 업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그들과 함께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님, 인테리어 업체분들이세요. 한번 가게 좀 들러보신대요. 뭐? 내가 언제 리모델링 한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업체 사람들에게 가게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여기 벽은 다 허물고요.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컨셉트로 가려고요. 저기 낡은 테이블이랑 의자는 다 버리고 모던한 가구로 바꾸고. 낡은 테이블이란? 이 테이블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받았는데. 저는 국물 끓이던 손을 멈추고 다가갑니다. 수진 씨, 이건 좀 심하잖아.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며느리가 돌아보며 짧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어머님, 요즘 손님들은 이런 낡은 가게 안 와요. SNS에 사진 찍어 올릴 만한 곳을 찾는다고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낡았다고? 이 가게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가게는 낡은 게 아닙니다. 세월이 쌓인 겁니다. 40년의 역사가 담긴 겁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이 벽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기 완전히 뜯어내야겠네요. 오래돼서 곰팡이 핀 데도 있고. 곰팡이는 무슨, 내가 매일 닦는데.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업체 사람과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고 저는 그저 방해꾼처럼 옆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가게인데. 그때 아들 진수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가갑니다. 진수야, 총 봐. 네 와이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에 목을 막아옵니다. 나는 아직 할만하다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국 끓이고 손님 받는 게 힘들지 않아. 이 가게가 내 전부야. 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옛날 식당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시고 저희가 가게 운영할게요. 집에서 쉬라고? 그럼 나는 뭐야? 그냥 집에서 늙어가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라는 거야? 며느리가 다가와 제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어머님, 이제 손주들이나 봐주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가게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 하시면 안 되죠. 손주들이나 보라고? 저는 손주 보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는 40년을 이 가게를 지켜온 사장입니다. 난 싫어. 이 가게는 내가 만든 거야. 네 남편 대학 보낸 것도 결혼시킨 것도 다 이 가게 덕분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나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이 있어요. 어머님이 고생하신 건 알지만 이제는 저희가 할 차례예요. 은혜를 갚으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며느리가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서며 말합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죠? 네, 그럼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며느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나간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 서서 끓고 있는 국물을 바라봅니다. 이게 내가 40년을 바친 대가인가? 손에 쥔 국자가 떨립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참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가슴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손님이 와도 받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은 여느 때보다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가게 생각뿐이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제 가게를 품평하던 장면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월요일부터 공사라고 했지. 그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새벽 4시, 습관처럼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불을 밀어내고 일어납니다. 가게로 가야 합니다. 아직은 제 가게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봐온 풍경입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벽에 걸린 메뉴판, 주방의 큰 솥, 모든 게 익숙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진수가 숙제하던 게 어제 같은데 저는 한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진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여기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김밥이라도 말아서 먹였고 시험 기간에는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수가 엄마 고맙다고 했는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가게 오픈 첫날 찍은 사진입니다. 젊은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서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듭니다. 이 낡은 국자, 40년 동안 제 손을 떠난 적이 없는 국자입니다. 손잡이가 닳아서 반질반질하고 가장자리가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걸 보고 낡았다고 했지만 저는 이게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고 솥 안에 물이 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 불꽃을 바라봅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4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잔뜩 남기고 남편은 술에 빠져버렸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진수는 무서워서 떨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방 한구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내가 결심했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지만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가 순대 파는 아주머니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순대를 만드는지, 어떻게 국물을 끓이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순대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시장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팔자가 기구하네. 따라와. 그렇게 저는 순대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부르트고 발이 퉁퉁 부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가게를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별로 없는 골목이었고 간판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국물을 끓이고 순대를 삶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뭐라고 했더라? 사장님, 이 국물 맛 좋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진수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가게 지키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게에 와서 술 취한 채로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나면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래도 진수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진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진수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진수는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모든 게 제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에 쥔 국자가 무겁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 가게를 빼앗길 순 없어.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옥신거리지만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내가 지킬 거야. 끝까지. 그날 저는 가게 안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테이블 하나하나, 의자, 벽의 메뉴판, 주방의 솥, 그리고 제 손때 묻은 국자까지. 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이런 거였나?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옵니다. 제 손자, 대학원에 다니는 25살 청년입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할머니, 웬일이니? 주말인데 학교 안 가고? 민준이가 제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할머니, 엄마가 가게 리모델링 한다고 들었어요. 진짜예요. 이 아이도 알고 있구나.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민준이 앞에 앉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할머니가 뭐라 할 수 있겠니? 민준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할머니가 동의하신 거예요? 동의? 할머니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다 정해졌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 손이 따뜻합니다. 할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 가게는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온 곳이잖아요. 이 아이는 알고 있구나. 눈물이 차오릅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이 손자만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너라도 알아주니 고맙구나. 민준이가 주방을 돌아봅니다. 큰 솥, 낡은 국자,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 모든 게 할머니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할머니가 국밥 말아주시던 거. 학교 끝나면 맨날 여기 와서 숙제하고 할머니 순대 먹고.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민준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수진이는 늘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있었죠. 가게에서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때로는 손잡고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용돈도 몰래 쥐어주셨잖아요.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대학 입학금도 할머니가 보태주신 거 알아요. 아빠가 술 취해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봅니다. 그건 네 아빠가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할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전 너무 화가 나요. 민준이가 주먹을 쥡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 편이구나. 그날 저녁 진수네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모델링 일정을 최종 확정하자고요. 거실에는 진수, 수진, 그리고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았습니다. 마치 신문 받는 사람처럼요. 수진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칩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인테리어 계약서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한 달? 그럼 그동안 가게는 어떻게 해? 문 닫아야죠. 어차피 공사하는데 장사 못 하잖아요. 한 달 동안 문을 닫는다고? 단골 손님들은 어떻게 하고? 민준이가 벌떡 일어섭니다.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수진이 차갑게 민준이를 쳐다봅니다.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라고요? 할머니는 어른 아니세요? 할머니 의견은 왜 안 물어보는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이를 말립니다. 민준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넌 학교나 신경 써. 아빠도 똑같네요. 할머니를 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하면 되는 할머니로 보는 거예요? 수진이 테이블을 탁 칩니다. 박민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가게 40년 동안 지켜온 거 알아요? 할머니가 아빠 대학 보내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린 거 다 이 가게 덕분이라는 거 알아요?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서 평생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이 있다고. 은혜를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할머니를 존중하라는 거죠. 할머니 의견도 안 듣고 멋대로 가게 뺏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진수가 일어나 민준이 어깨를 잡습니다. 그만해, 민준아. 네가 이러면 안 돼. 왜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아빠는 할머니가 어떻게 고생하셨는지 모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아세요?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민준이가 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고맙지만 네가 미움받을까 봐 걱정이구나. 수진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민준아, 네가 할머니 편들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할머니 가게 차려드려.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엄마는 정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민준아, 됐어. 그만해.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까지 힘들어할 필요 없어.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줍니다. 저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진수와 수진을 바라봅니다. 알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제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이 가게를 내주지 않을 거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순대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오전 10시 진수와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공사 인부들이 따라왔습니다. 수진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머님, 왜 가게 여셨어요? 오늘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손님들이 있어. 단골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에휴,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며 공사 인부들에게 손짓합니다. 인부들이 들어오려 하자 저는 그들 앞을 막아섭니다. 아직 장사 시간이야. 공사는 문 닫고 나서 해. 진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 인부들도 일정이 있어요. 오늘 시작 안 하면 공사 일정이 다 밀려요. 그건 너희 일이고 나는 내 장사를 할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서류를 펼쳐 테이블에 놓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가게 사업자 등록증. 그런데 명의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뭐야? 가게 명의를 진수 이름으로 바꿨어요. 법적으로 이제 이 가게는 진수 거예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귀가 웅웅거립니다. 뭐라고? 명의를? 내 허락도 없이? 진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물려받을 거라고? 내가 언제 물려준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고 말합니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사업자 명의 관리도 힘드시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들 명의로 바꿔드린 거예요. 어머님 편하시라고요. 편하라고? 이게 날 편하게 해주려는 거야?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쥐지도 못합니다. 이 가게는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거야. 네 아빠가 술 처먹고 난동 부릴 때 내가 혼자 새벽 시장에서 순대 배워서 시작한 거라고.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너 대학 보낸 것도 결혼시킨 것도 다 이 가게 돈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명의를 바꿨다고? 수진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가족 간 증여로 처리했고 세금도 다 냈어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쉬라고? 나한테서 가게를 빼앗고 쉬라고? 제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눈물이 차오르지만 참으려 애씁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옵니다. 그는 심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명의를 바꿨다고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가족 일이니까 넌 빠져. 가족 일이라고요? 할머니도 가족 아니에요? 민준이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이건 증여 서류네요. 할머니 도장에 찍혀 있는데 할머니 이거 찍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도장 찍은 적 없어.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서류 몇 장 보여드리고 도장 받았잖아요. 그게 그게 이런 서류였어? 너 나한테 그냥 가게 서류 정리한다고만 했잖아.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진이 대신 나섭니다. 어머님, 뭐가 됐든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가게는 진수 거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라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민준이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갑니다. 엄마, 이건 사기예요. 할머님을 속인 거잖아요. 사기?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우리는 정당하게 서류 받았어. 할머니가 도장 찍으셨고 할머니가 내용도 모르고 찍으신 거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됐어, 민준아. 이제 됐어. 할머니,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갑니다. 국자를 집어듭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국자. 손잡이가 따뜻합니다. 이게 끝인가? 뒤에서 진수와 수진이 공사인부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저는 고개를 쳤습니다. 됐어. 할머니는 이미 쳤어. 눈물이 떨어집니다. 국자 위로 또 떨어집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였어. 공사인부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테이블을 옮기고 의자를 치우고 벽을 두드리며 어디를 부술지 상의합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가게가 제 눈앞에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벽은 다 부수고 여기 주방도 완전히 뜯어내야겠네요. 인부 한 명이 제 주방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제가 매일 국을 끓이던 그곳, 순대를 삶던 그 솥,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직 장사 중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인부들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수진을 쳐다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시작하세요. 뭐? 너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수가 제 팔을 잡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주방으로 뛰어갑니다. 큰 솥 앞에 서서 팔을 벌려 막아섭니다. 이건 못 치워. 절대 안 돼. 인부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봅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다가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비켜주세요. 인부들도 일정이 있어요. 싫어. 난 여기서 안 나가.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법적으로 이 가게는 이미 진수 거예요. 어머님이 여기서 버티신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 이건 내 인생이야. 제 목소리가 우르르 변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40년.
40년을 내가 여기서 살았어. 새벽부터 밤까지 아파도 힘들어도 이 가게 지키려고. 진수가 눈을 붉힙니다. 어머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니 연세도 생각하셔야죠. 이제 좀 쉬세요. 쉬라고? 내가 쉬면 뭐 하며 살아? 이 가게가 내 전부인데. 민준이가 달려와 제 옆에 섭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할머니한테서 가게를 빼앗으면 안 돼요. 수진이 날카롭게 민준을 쳐다봅니다. 너 진짜 엄마 말 안 듣고 싶어? 당장 집에 가! 싫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진수가 민준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민준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민준이 아버지의 손에 뿌리칩니다. 아빠는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요? 할머니가 아빠 낳고 키우신 거 잊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수진이 인부들에게 손짓합니다. 어머님 모시고 나가세요. 일 시작해야 해요. 인부 2명이 저를 부축하려 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솥을 붙잡습니다. 안 돼! 놔! 여기서 못 나가! 할머니! 민준이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저를 억지로 떼어냅니다. 저는 발버둥 칩니다. 손을 뻗어 국자를 잡으려 합니다. 40년 동안 쓰던 그 국자. 하지만 손이 닿지 않습니다. 국자, 내 국자! 인부들이 저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가게 안에서 수진이 서류를 들고 인부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달려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민준이가 저를 붙잡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끝인가?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바래다 주려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손을 펼쳐봅니다. 40년간 국자를 쥐고 살았던 이 손,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흐느끼다가 울부짖다가 다시 조용해지기를 반복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민준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새벽 4시. 평소라면 일어나서 가게로 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가게. 내 가게. 저는 소파에 몸을 눕힙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었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현기증이 몰려옵니다. 눈앞이 핑 돕니다. 이게... 저는 손을 뻗어 핸드폰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서 쓰러집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의식이 흐려집니다. 어둠이 저를 삼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습니다. 민준이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억지로 엽니다. 그리고 그는 봅니다. 소파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할머니! 민준이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병원, 응급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보입니다. 낯선 천장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옆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민준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쓰러져 계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진수와 수진이 들어옵니다. 진수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수지는 어딘가 불편한 표정입니다. 어머니, 진수가 다가오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보기 싫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과 혈압 상승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환자분 연세를 고려하면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가 가족들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뗍니다. 할머니가 40년 지켜온 가게를 빼앗겼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가게를 빼앗기셨다고요? 네, 가족들이 할머니 몰래 명의를 바꾸고 강제로 가게를 리모델링하려고 해서. 진수가 급히 민준을 말립니다. 민준아,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환자분께 이런 정신적 충격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 좀 더 배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응급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한참 뒤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수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자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합니다.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말립니다. 할머니 안 돼요. 누워 계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민준을 뿌리치고 진수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희는 그저 가게를 빼앗고 싶었던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 허락도 없이 명의를 바꾸고 내가 보는 앞에서 가게를 부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네 아빠가 사업 망하고 술만 마실 때 내가 혼자 새벽 시장에 가서 순대 만드는 법 배웠어. 진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너 급식비 내려고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알아? 어머니, 중학교 때는 네가 수학학원 가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 돈 엎어서 밤늦게까지 배달까지 했어. 손님들 주문받아서 순댓국 싸들고 골목골목 다녔어. 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대학 갈 때는 어땠는지 알아? 등록금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저는 손가락으로 진수를 가리킵니다. 내가 은행 대출 받았어. 이자 갚으려고 10년을 허리 펴지 못하고 살았어. 민준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빠, 그것도 몰랐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봅니다. 결혼할 때는 또 어땠는지 알아? 네 결혼자금 3,000만 원, 그것도 내가 댔어. 네 와이프 예단 살 돈도 없어서 내가 줬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진수한테 안 들었어?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수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어. 네가 산후조리원 간다고 했을 때 비용 반을 내가 댔어. 네가 편하게 쉬라고.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엄마, 그것도 할머니가?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인생은 없었어.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날 어떻게 대했어? 진수가 울먹입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40년을 바친 내 가게를 빼앗고 날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고 그러고 용서를 바라? 저는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민준이가 부축하려 하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섭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야? 가게 명의를 몰래 바꾸고 내 허락도 없이 공사 시작하고 날 인부들이 끌어내게 만들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 내가 평생 한 일들을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는 날 짐으로만 봤어. 쉬라고만 했어.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응급실이 조용해집니다. 진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민준을 봅니다. 그리고 진수와 수진을 봅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가족이고 싶지 않아. 진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봅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한 게 가족이 할 짓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이미 다 부서졌어. 저는 응급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따라옵니다. 저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민준아, 너만은 할머니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는 응급실을 나갑니다. 뒤에서 진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와 수진이 공사를 중단하고 명의를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저는 눈을 뜹니다. 몸을 일으켜 가게로 향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허리는 뻐근하지만 저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부니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반쯤 부서졌던 벽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가게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주방으로 들어가 국자를 듭니다. 40년을 함께한 낡은 국자. 손잡이가 여전히 따뜻합니다. 가스불을 켜고 솥에 물을 붓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글보글 익숙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립니다. 나는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오전 10시 가게 문이 열립니다. 진수입니다.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국을 끓입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순댓국 하나 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릇에 순댓국을 담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담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담을 뿐입니다. 탁! 그릇을 진수 앞에 놓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국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일어나 나갑니다. 그릇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점심때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소박한 가방을 들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냉랭하게 대답합니다. 알아요.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용서를 바래요? 나를 낡은 사람 취급하고 내 가게를 빼앗으려 하고 날 집에서 쉬기만 하는 할머니로 만들려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다고? 너무 늦었어.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가세요. 보기 싫으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 아니에요? 가족? 저는 차갑게 웃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죠.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해야죠.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게 가족이 할 짓이었어요?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갑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손자입니다. 할머니! 저는 민준에게만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왔구나, 민준아. 민준이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저는 정성껏 순댓국을 담아줍니다. 평소처럼 순대도 많이 넣고 국물도 넉넉하게. 민준이가 한 숟가락 떠먹고 말합니다. 할머니, 역시 할머니 순댓국이 태거예요. 그래, 네가 좋아하니 할머니가 기쁘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계속 찾아오던데 할머니는 언제쯤? 저는 민준의 말을 끊습니다. 용서 안 해. 절대로.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할머니, 그래도... 민준아, 넌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아팠는지. 평생을 바쳤는데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볼 때마다 화가 나. 볼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나. 민준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너무 미워하시면 할머니 마음만 아프잖아요. 아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진짜 마음이야. 명절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밥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진순의 가족이 찾아왔지만 저는 차가운 인사만 했습니다. 어머니, 세배 드리러 왔어요. 진수와 수진이 절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뱃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 왔어. 이제 가봐요. 어머니, 함께 밥이라도. 됐어요. 밥은 혼자 먹을 거니까.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중간에서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명절인데 그래도 같이. 민준아, 넌 따로 와. 너는 할머니가 밥 해줄게. 진수와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등이 축 처진 진수, 고개를 숙인 수진.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이미 돌아오지 않아. 밤이 되어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국자가 쥐어져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국자. 나는 이제 뭘 위해 사는 걸까? 가게는 지켰습니다. 명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남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배신감, 원망, 그리고 끝없는 분노뿐입니다. 저는 국자를 꽉 쥡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었어.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하얀 눈이 가게 앞을 덮어갑니다. 저는 홀로 앉아 그 눈을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혼자야. 영원히. 가게 안은 조용합니다. 오직 국물 끓는 소리만이 저의 외로움을 채워줄 뿐입니다.